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수업은 제가 서두에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필수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되고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마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서 요거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시험 범위 안 들어가니까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셔도 충분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의 처리와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을 보기 전에 빅데이터는 초창기에는 소셜미디어가 엄청 많아졌죠. 특히 SNS 같은 게 엄청 많아지면서 그런 단순한 SNS의 데이터로 오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인을 했다가 야 이거 해보니까 오히려 저런 데이터 내에서 좀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있구나. 근데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정형화시키고 그러니까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뭐 R이라든지 아니면 하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걸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정형화된 데이터는 뭐냐면은 뭐 출석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적부, 그러니까 딱 틀에 딱 박혀 있는 그런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이나 소리나 유튜브나 이메일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문자나 카톡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이 뭐 엄청 많이 발생이 하면서 데이터 홍수,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 홍수인데 데이터 홍수의 개념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거를 빅데이터 개념까지 다 연결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초창기에는 뭐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가 돼 있는 데이터 그냥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데 차후에는 센서라든지 뭐 센서가 제일 심하긴 하죠. 그냥 스마트폰에도 여러분들 사용하는 센서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센서에서 일하는 그런 데이터들까지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막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SNS를 통한 확산이 더 심해졌죠, 그죠? 그러면서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이제 재구성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타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타바이트가 뭐냐면은 지금 1테라는 기억하실 거예요. 1테라에 1000을 곱한 게 페타에서 1000을 곱한 게 엑사에서 1000을 곱한 게 제타, 요타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엄청난 데이터죠. 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카톡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인당 보내는 카톡 양을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1기가가 안 돼요. 그때 제가 봤었을 때 몇백 메가, 한 700메가 정도? 그 평균으로 700메가를 치더라도 엄청 심한 거, 엄청 많은 거죠.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이제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데이터가 더 많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 이것들을 구별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 저장 관리 분석 기법으로는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어쨌든 한계가 생겨버린 겁니다. 한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제 어, 그 뭐냐 지금 현재 이런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한번 수정을 해보자. 수정을 했었을 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더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모바일 시대, 스마트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는 뭐라 그랬어요? 원유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했죠.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원유인데 그 원유처럼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가 가장 큰 핵심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의 개념과 처리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초의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시대를 얘기를 하면은 이때는 사실은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죠? 그런데 PC 시대에 넘어오면서 쭉 바뀌면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가 된 거죠. 현대가 이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정형화된 데이터 위주였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프로그램 짤 때 펀치 가지고 구멍 뚫어 가지고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멀티미디어가 됐죠. 그러니까 뭐 문자, 사진, 동영상, 음성 이런 것들이 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성이 높아졌는데 현대에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반영을 잘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센서라든지 뭐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인스타 라이브 이런 것들, 그리고 실시간성은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데이터 자체가. 제가 그때 그 data.go.kr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거 설명하면서 별의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양배추라든지 뭐 문구사, 초등학생, 뭐 학원 이런 데이터들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산업 발달 자체가 완전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가 차세대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그 데이터가 지금 현재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다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경영정보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비정형화가 돼 있는 거.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사기가 엄청 많아지죠. 이 사기가 이제 많아도 너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사망여우라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데 저도 이제 이 사람 채널 많이 보는데 오프라인 상태라고?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데 뭔 소리야? 어? 제가 이거 달력을 일이 있어가지고 요 달력을 잠시만요. 정지 좀 하고 드리자면은 제가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날짜를 옛날 날짜로 좀 바꿨거든요.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이제 되네요. 자, 보시면은 사망여우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은 이 사람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분의 영상을 보면은 SNS 가지고 사기친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다 공개되고 이랬네 이제. 보시면은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기꾼들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인스타에도 보면은 유모 페이지에 보면은 유모 페이지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요즘에 광고 같은 거 엄청 많죠, 그죠?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쳤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 업체가 다 같은 업체고 SNS 연구해 가지고 하는 업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어쨌든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바로바로 찾죠. 저 같으면은 지금 육아용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무서운 일이긴 합니다.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뭐 빅데이터는 미래 경제와 같이 뭐 이렇게 쭉 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빅데이터 개념과 속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빅데이터는 어쨌든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 목이 요즘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어쨌든 자,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고 어디까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빅데이터의 특징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게 5 view라고 뭐 쭉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요 뒤쪽에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모. 빅데이터는 어쨌든 규모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 데이터는 뭐 엄청 많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뭐 영상, 소리, 뭐 음성이나 소리나 뭐 이메일, 카톡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속도인데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데이터는 현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차후에 처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리고 정확성, 데이터에 부여할 수 있는 신뢰 수준을 찾아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분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이 데이터를 내가 이 빅데이터를 처리를 했었을 때 어떠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V라고 얘기하는데 초창기에는 3V였어요. 그래서 속도, 규모, 다양성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확성, 가치 이렇게 되는데 뭐 이 용어로 뭔가요? 그러면 뭐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빅데이터의 정의를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빅데이터의 정의인데 데이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는 어쨌든 정형 데이터보다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좀 비슷했었어요. 비슷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월등히 높아졌다는 게 몇 배가 높아졌다 뭐 이 정도 급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네요. 요게 비정형 데이터고 이 그림을 자세히 안 보이니까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죠? 이 고객 데이터, 거래 데이터, 뭐 출석부 이런 데이터들보다 뭐 텍스트, 음성, 유튜브, 뭐 음악 사이트 이런 데서 공유되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효율적으로 처리 분석하는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게 R이라든지 하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죠. 자,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데이터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어떻게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효용성 있게 쓰는지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하둡 같으면 살짝 좀 어려운데 R 같은 건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문과, 이과 이런 걸 떠나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 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R 공부하시면은 한 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기도 R은 생각보다 좋아요. 왜냐면은 R은 쉬운데 안 하다 보니까 R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비교적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쉽다.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빅데이터인데 큰 데이터하고 작은 데이터를 우선 나눕니다. 자, 나누고 정형 데이터 분석과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정형의 큰 데이터는 확장성이 적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삼성전자 고객 데이터 이러면은 데이터는 상당히 많겠죠, 그죠? 상당히 많은데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적다. 삼성에서만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작은 데이터에 정형화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쓸 데가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정형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제가 하둡이 좀 어렵다 그러죠, 그죠? 맵리드스 마찬가지가 어려운데 작은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고 중간쯤에 있는 거 있어요. 큰 데이터나 작은 데이터나 둘 다 쓸 수 있는 게 R이라는 게 있는데 R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 번쯤은 공부해 보셔도 여러분들 뭐 크게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하둡은 좀 어렵습니다. 이건 학원 다니거나 이래야 돼가지고. 자, 빅데이터의 종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자, 정형 데이터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출석부라든지 고객 데이터 이런 것들. 그리고 반정형인데 반정형은 사실 조금 좀 분석하기 어려운데 대학교 재학생 데이터가 반정형이죠. 그러니까
재학생이라는 게 딱 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학생이 자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갑자기 휴학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쓰는 건데 이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비정형 데이터가 사실 가장 많죠. 그죠?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다. 그러니까 그냥 저장되어 있지 않고 마음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 이런 것들은 어때요? 형태는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엄청나게 용량이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뒤쪽에 데이터가 있었네요. 자, 보시면은 초창기에는 이렇게 됐다는데 이거 이전 시대 보면은 비정형 데이터는 거의 없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자체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정형하고 비정형 정형 데이터가 합쳐서 이 정도면은 비정형 데이터는 무지하게 점점 많아지고 있죠. 지금은 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용량에서도 우선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점점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하고 빅데이터를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은 전통적인 데이터는 이전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전 데이터는 결국에 이거죠. 업무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죠. 근데 지금까지도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게 학번, 뭐 사번, 교본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오긴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 자체는 정부, 기업이나 학교 이런 데서 대부분 데이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터 유형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정형 데이터고 딱 정해진 데이터였죠. 그리고 당연히 비공개겠죠.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여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증가한다. 너무 많이 증가하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신뢰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은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이 신뢰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플랫폼이 이렇게 쭉 돼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사회소통, 자기표현, 사회 서비스 기반, 결국에는 SNS라든지 MM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가는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누가 생성을 해요? 개인이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죠? 개인이 가장 많이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 유형에 보면은 비정형 데이터가 압도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만 생각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무지막지하죠. 자, 그리고 데이터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양적인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쓸데없는 쓰레기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죠. 예를 들면 우리 카톡 데이터만 보더라도 어떤 친구 한 글자씩 보내는, 제일 짜증나는 게 한 글자씩 보내는 애들도 있고, 뭐 안녕하세요 치고 난 다음에 웃음표 보내는 친구,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어요. 그런 다음에 웃음표 이거 엔터 치고, 이거 엔터 치고, 저 질문이 있어요 엔터 치고, 이번 중간고사 엔터 치고, 1장부터 10장 엔터 치고, 그냥 한 줄로 쭉 적으면, 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쭉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데이터가 쓰레기, 그러니까 가비지 데이터 비중이 높다는 게 결국은 얘기는 뭐예요? 시험 범위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건데 위쪽이 이만큼은 다 뭐예요? 가비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의 또 특징 중에 또 나오죠. 그죠? 가비지 데이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예전에는 정부나 기업이나 학교에서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만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처리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빠른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돼 가지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이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텐데, 뭐 여기에 회사가 있고 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학원이 많다, 그럼 스타벅스는 어디 생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은 빨리 여기 딱 찍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수익이 높은지 그거를 처리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리의 복잡도인데 이거는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그 데이터를 처리를 잘 하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내가 수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데이터의 규모는 뭐냐? 데이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 구조는 비정형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분석의 유연성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전의 데이터 같으면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사실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정해져 있는 대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뭐 분석의 유연성, 뭐 그다음에 처리량도 뭐 이런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고, 이거를 좀 이쪽으로 치우고. 그 빅데이터 속성과 처리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계속 봤던 거죠, 그죠? 실시간 처리 뭐 쭉 돼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생성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과정과 기술을 보게 되면 최초의 데이터 소스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야 이건 미투데이 이거 언제적 겁니까? 이거 네이버 거였나?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내부의 학적부라든지 이런 데이터들, SNS를 통한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오면은 그걸 이제 수집을 하게 되죠. 뭐 수동이나 자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집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장을 한 상태, 저장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걸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하드비라든지 뭐 맵리듀스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R이 없네요. R이 없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나 표나 그래프 같은 걸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스타벅스는 어디에 지는 게 좋겠다. 매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림이라든지 표라든지 테이블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빅데이터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전문적인 뭐 어려운 용어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쯤 보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소스 생성하고 수집 기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뒤쪽에 뭐 다양한 방식이 있긴 한데 소스를 생성하고 수집하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데 내부 데이터야 사실은 내부 안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그거를 보게 되면 되지만 외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크롤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크롤링이라고 있는데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수집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 건데 SNS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SNS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데 크롤링 아주 중요한 거고 물론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하는 거는 시험 범위 아니에요. 시험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RSS라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긴 한데 뭐 알람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내가 자주 가는 게시판이라든지 이런데 새로운 글이 떴다 이러면 RSS 해가지고 알람으로 떠가지고 보게 된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자, 그 다음 뭐 저장 기술인데 저장 기술이 뭐 그냥 저장 기술이고요. 처리 기술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 뭐 맵리듀스도 있긴 한데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렵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고 그 다음 R인데 R은 진짜 쉬워요. 진짜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 그냥 조금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하둡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난이도 제일 높고 제일 낮고 그 중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노에스QL 이건 필요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처리 기술인데 처리 기술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뭐 연관된 기술도 이렇게 쭉 돼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석 기술이죠. 자, 분석 기술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 마이닝인데 텍스트 마이닝 뭐 어려운 말로 우선 볼게요. 어려운 말로 딱 보다가 그림 하나만 딱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자연어 처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자연어예요. 사람이 쓰는 언어가 자연어인데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비정형 텍스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 아니면 관계성을 파악해서 분류나 군집화를 통해 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한 것이다. 야, 말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네. 이겁니다.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예요? 워드 클라우드. 그 워드 클라우드가 있고 데이터 공방 크롤링 그거 이건 좀 잘 못 만든 거네요. 여기 보시면은 조직 문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을 했죠, 그죠? 요걸 봅시다. 롯데에 관련된 건가 보네요, 그죠? 롯데에 관련된 거 하니까 롯데 LG페이 여기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 다음 많이 사용된 게 뭐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 글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장 많이 얘랑 연관돼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랑 롯데몰은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롯데랑 포인트, 롯데랑 이게 뭐야? 백화점, 포인트 요거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L페이 같으면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같이 사용되고 롯데백화점 같으면 이벤트랑 가장 많이 사용되고 L페이는 이벤트랑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진 의미를 찾기가 쉽죠. 그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리고 웹마이닝인데 인터넷에서 수입한 정보를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건데 이것도 딱 쳐보면은 요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어디랑 연결돼 있고 뭐 어느 사이트가 어디랑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오피니언 마이닝 같으면은 뭐 뉴스나 SNS 이걸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건 요즘 뉴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리얼리티 마이닝은 실시간 처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SNS 분석은 뭐 SNS 분석이고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군집하는 뭐 말 그대로 아까 전에 군집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모아놓는 게 군집이죠, 그죠? 특성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는 거다라는 거고요. 뭐 요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계학습인데 기계학습은 뭐냐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뭐냐면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간의 학습을 모델링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기계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둑 두는 거 뭐죠? 알파고. 바둑 뜨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고 얘가 기계학습이 뭐냐면은 이 그림을 좀 잘 표현해 놓은 거 없나? 머신러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머신러닝 기계학습 맞죠? 뭐냐면은 이게 더 좋겠네요. 자, 문제를 이게 바둑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오히려 더 어렵네.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 기계학습 뭐냐면은 똑같은 애들끼리 알파고 하나하고 사람하고 붙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알파고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얘랑 붙고 얘가 얘랑 붙고 얘가 얘랑 붙고 얘도 얘랑 붙고 얘랑 붙고 얘가 얘랑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붙어요. 다 붙은 다음에 하나 내가 딱 놨어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한 번씩 다 하나 봐요. 다 놓고 난 다음에 기계들끼리 쭉 연결을 해가지고 막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최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틀이라든지 뭐 어려운 말 쭉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건데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것도 또 테트리스예요. 테트리스도 여러분들 어디 갔냐? 제가 껐네요. 테트리스 보면은 보시면은 유튜브로도 올려놨는데 이 사람이 그냥 유튜브란다. 얘는 뭐냐? 테트리스한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을 이으면 사라진다. 이것만 놔두는 겁니다. 그럼 얘가 계속 알아서 공부를 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지금 죽고 이렇게 축적,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수가 계속 올라가죠, 그죠? 점수 보시면은 뭐 좀 일찍 주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쭉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안 죽어요.
예, 뭐야 이거? 랜섬웨어 뭐야? 안 죽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학습입니다. 예, 무섭죠, 그죠? 예. 자, 그다음 감성 분석인데 이건 뭐 필요 없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표현 기술을 보면은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결국에는 돈 버는 거죠, 그죠? 돈 버는 이거는 사회 간접 자본 위주고 실제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에, 산업이죠, 그죠?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다. 자, 뭐 기대 효과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기대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 주가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사이버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쭉 했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다음 주 이제 시험을 치는데 시험 예상 문제 잘 풀어보시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뭐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학기도 사이버 강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랑 여러분들이랑 더 이상 안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전공에서 만났으면 또 봤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줌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